창원시가 BRT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죠.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의미로 SBRT를 S가 뭘까요? 스피드 괜찮네요. 버스 모양의 지하철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네. 불편함이 크죠. 가끔 드라이브하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는데 참 제약이 많더라고요. 거침없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 도민들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을 하는 열혈 취재 기자들의 100% 취재 뒷담화 쇼 경남 기자회견. 뉴스에서 다 하지 못했던 다양한 숨은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그리고 낱낱이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 시대라는 특수성, 이제 꽤 오래됐죠. 코로나가 시작된 지. 그래서 이제 언택트,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해도 지금 많이 쓰는 말이죠. 이제 네. 비대면, 얼굴 보지 않는 문화가 사회 곳곳에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온라인 소통이 특히 확대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택근무 늘고 있고 저희도 재택 수업도 오랫동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재택 수업 하는 데는 이제 익숙해지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최근에 놀란 게 재택 회의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주변에 있는 이제 공무원분들이라든지 교수님들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은 끝까지 화상 안 배우고 버텨서 자제분을 시키거나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는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게 이제 생활 속으로 들어갔다는 게 결국 우리 스마트폰 처음에 어르신들 못 썼는데 다 쓰시잖아요. 네. 그 어떤 분기점이 오지 않았나 제가 아. 체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요즘에 주변에 SNS로 자기가 만든 상품 스스로 홍보하는 소상공인들 네. 또 그분들을 위한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 되게 많이 늘고 있고 그 이면을 보면 이제 지자체에서 지자체 자체의 어떤 생산이라든지 또 지자체 소상공인들을 위한 온라인 홍보 이런 시스템들이 막 늘어나니까 덩달아서 이제 더 그런 것들이 삶 속을 이제 파고드는 것 같아요. 요즘 경남도에 되게 뜨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친구는 아니네요. 할아버지인데요. 온라인 홍보대사 스꼬미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꼬미가 산기슭 곰을 말하는데요. 큰 곰을 말하는 의미고요. 이 영상 하나가 막 100만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요거 때문에 한번 봤는데 굉장히 캐릭터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눈 약간 반쯤 뜨고 색상도 되게 독특합니다. 그렇게 찐파랑이고 그래서 되게 눈에 확 띄는 외모로 해서 이제 경남도 자체 이제 홍보대사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고 어린이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좋대요. 제2의 펭수를 넘보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캐릭터 탄생이 이제 경남도 소통기획관실에서 한 직원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요즘에는 또 캐릭터의 설정을 좀 부여하는 게 유행하다 보니까 아까 스꿈의 나이가 무려 615살입니다. 거의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로 경남도의 각종 행사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터에도 나오고 홍보물에도 나오고 이렇게 경남의 지금 홍보대사 역할을 지금 톡톡히 하고 있지 않나. 이게 스꼼이 인기를 끄니까 이게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이제 조금 좋았던 거는 이게 제 딸하고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이제 끝말잇기거든요. 그래서 산 딱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끝내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어가 있죠. 이제 산기슭을 해요. 그럼 이제 스꼼발 이러면 우겨요. 스꼼발이라는 게 어딨냐고. 스꼼이에요, 스꼼이. 그냥 근데 요즘 스꼼 뜨니까 있지 않느냐. 이게 스꼼이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어 나가긴 하는데 비대면 시대에 이제 이렇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경남도의 정책이나 다양한 이슈들 이런 것 현안 사업들을 조금 도민들하고 좀 편하게 쉽게 이어주는 그런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앞으로도 경남을 위해서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얘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틀어드리겠습니다. 이슈 썰연설 시간이죠.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창원시가 창원 간선급행 버스 체계 BRT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창원 시내버스 개혁 시민대책위원회와 창원시는 오는 26일 시청 시민홀에서 창원 BRT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창원 BRT 도입, 시민에게서 해법을 찾다를 주제로 창원시가 1년 동안 수립한 창원시 BRT 개발 계획 내용을 설명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진행됩니다. 자, 지난 8월 창원시가 BRT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민 이제 토론회를 이렇게 개최하기도 했죠. 벌써 이제 창원 BRT 꼭 뭐 창원 시민 아니더라도 인근 지역에서는 창원 BRT 사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BRT는 급행버스입니다.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요. 그 도심과 외곽을 쉽게 오갈 수 있는 급행버스 노선이 생긴 것, 그리고 이 급행버스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뚫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버스 운행만 가능하도록 하는 전용 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대중교통이 버스가 다니는데 이 통행의 우선권을 줘서 정시성, 그 지하철이 갖고 있는 그 정기성을 이 간선버스 체계에서 도입을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용자로서는 특히 이제 외곽으로 출퇴근하시거나 이동할 일이 많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딱 들어보면 버스 전용 차로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좀 다른 게 있습니까? 기존 버스 전용 차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뭐 이렇게 그렇죠.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 외에는 일반 차량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반면 BRT 같은 경우에는 뭐 전용 차선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중앙 차로제를 많이 도입을 했는데 그런 형식으로 해서 24시간 버스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뭐 아까 지하철과 같은 뭐 이렇게 정시성을 조금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특히 일반 버스 전용차로와 다르게 버스 정류장이 따로 별도로 마련이 좀 돼 있기 때문에 또 이용하는 승객들도 조금 더 편하게 그 버스를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이제 국토교통부가 기존 중앙버스 전용차로 수준에 그쳤던 BRT, 그걸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의미로 SBRT를 이제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인천, 세종, 창원, 성남 등 5곳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50% 이상, 이제 국가에서 시범 사업으로 선정을 했다는 소리는 재원의 50% 이상을 국가에서 대주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크고, 또 부산과 서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SBRT 뭐가 업그레이드 됐냐 궁금하실 텐데 S가 뭘까요? 뭘까요? 저는 아니까. 스피드. 그 괜찮네요. 분명히 내가 보니까 아는 이 원고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분명히 아는 듯한데. 센스가 넘치시다. 센스 있네. 자, 스피드도 맞는 것 같은데. 슈퍼를 붙였어요. 그만큼 좀 그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의미인데요. 슈퍼 버스 래피드 트랜짓, 이래서 그냥 슈퍼가 좀 더 이제 기본적으로 빨리 간선 급행 체계가 이렇게 되는 거라면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 도로랑 전용 도로가 분리됐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선 신호 체계 적용받는다는 게 또 되게 중요하고, 교차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버스면은 일반적으로 똑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급행 버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하도로나 고가도로를 통과할 수 있는 그 수단을 만들어서 이제 정지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든 차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버스 모양의 지하철이 정해진 속도와 시간에 다른 차량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냥 도로 한복판으로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사비가 지하철의 10분의 1, 트램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이고, 정류장도 수평으로 이렇게 지하철 내려갔다 오르거나 이렇게 뭐 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평으로 이렇게 진입하고, 그다음에 지하철처럼 정류장 내에 사전 요금 지불 시스템을 도입해서 교차로를 이렇게 통과만 하면 요금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지체되는 시간도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버스 탈 때 요금 내는 것에 비해서 훨씬 빨리 승하차가 가능하고, 요금은 이제 기존 버스 요금제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환영받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뭐 이제 BRT 같은 경우가 도입이 되면 뭐 이제 일단 구간 자체가 마산 하포구의 6호 광장을 좀 기점으로 해서 뭐 이제 도계광장, 창원시청을 지나서 가음정동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한 18km 정도 되는데 1단계 사업을 추진을 2023년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보고 이제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표본을 조금 정확하게 잡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설계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1단계까지 말씀해 주셨고, 2단계 보면 이제
3.15대로 6호 광장, 도계광장 사이 한 8.7km 구간도 이제 1단계 종료 이후에 한 그 착공을 해서 2025년까지 만들어질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차근차근 넓혀간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최소 2개 차로가 필요한데 진해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금 다들 도로가 좁고 불편하다 보니까 그 좀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창원 시민 10명 중 8명이 BRT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지난 8월부터 한 달 동안 간선 급행버스 체계인 BRT 도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668명 중 87%가 BRT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그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짚어보면 현재 통행 체계 자체를 좀 변경하기를 되게 원했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 퇴근 시간마다 완전 차들이 꽉 막히는 이제 저희 여기 경남도청 부근 그리고 창원시청 부근 쪽에 이 창원시청 쪽 앞쪽 광장을 확장을 해서 지금 원형이잖아요. 아예 그 광장을 창원시청 앞으로 연결을 시켜서 길을 이렇게 원형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약간의 U자형으로 이렇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라고 한 이 안에 50%가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새 교차로가 또 신설이 되고요. 또 광장 내에 BRT 정류장이 새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원형보다는 이런 교통수준을 좀 바꾸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이제 BRT가 도입이 되면 차 타고 다니지 않겠다, 수영차 타고 다니지 않겠다 한 분이 75% 정도 됐습니다. BRT 사업 같은 경우에는 허성무 창원시장의 핵심 공약 중에 또 하나입니다. 뭐 처음에는 이 사업에 대한 시민 우려도 이제 많았는데 이번 최근 뭐 시민 의견 조사 결과 완전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뭐 하지만 그래도 이게 시민 의견들이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또 부작용이 또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일반적으로 2014년도에 처음 부산 BRT가 도입할 때 제가 마침 또 BRT가 속한 동네에 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보면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까지 아니고 버스는 잘 갑니다. 네. 그럼 버스는 잘 가는데 이제 운전자들의 지옥이 이제 그때부터 열리기 어떻게 보면 그때 운전하던 친구들은 뭐 헬게이트가 열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또 도로 폭이 이제 차선을 잡아먹는 범위가 최소 이제 왕복 한 차선 하면 2차선인데 기본적으로 가운데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신호도 필요합니다. 신호가 필요하면 신호가 지금 원래 일정 거리 뭐 1km 이상 떨어져 있다면 500m 중간에도 이제 그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운전자들이 신호를 많이 받게 되고 그에 따른 정체가 뭐 꼬리 물기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가장 심한 부분이 뭐였냐면 야간 시간대 이제 초행길이신 분들은 이제 그 차선에 들어가면 벌금이 상당하거든요.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려다 보니까 접촉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비율이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뭐 그리고 이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시 전체가 계획적으로 BRT를 설치를 했다면 이게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있던 도로에 BRT를 일부 구간만 설치하게 되면 중간에 BRT가 되다가 끊기는 구간들이 발생하고 특히 그 부분에서 또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자체 운행하죠. 예, 자차로. 지금 한 말이 본심이네. 앞에 얘기했던 거 중에 좋은 거 뭐 이런 거 알겠는데 딱 보니까 지금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는 거 보니까 지금 한 말이 지금 본심이네. 본심. 맞네. 하고 싶은 말 이거였네. 아무튼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이제 BRT에 대한 기대감 높은 것은 결국은 대중교통 이용객이 이제 그 크게 늘 거라는 기대,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더 대중교통이 더 편리하게 늘릴 수 있는 트램으로 나중에 전환할 수도 있다. BRT는 지하철이나 도시철도와 다르게 이런 기대감들도 있고 이제 여지가 남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트램으로 이렇게 스위칭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이. 그리고 만약 대중교통 분담률을 지금 서울이나 부산보다 더 이렇게 높이려면 승용차 이용 억제책을 병행해야지 그게 이제 효과가 더 크게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방금 말씀 승용차를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자체 억제 정책이에요, 사실은. 우리 도로가 좁아지고 승용차를 타면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승용차 타는 게 불편해야지 대중교통을 탄다는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리고 그때 이제 전문가 얘기로는
이 부분을 계속 불편하게 하고 못하게 하면 그걸 계속 막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막히는 시간대면 그 막히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그러면 통행량이 분산을 시키고 그다음에 다른 길로 알아서 빠져나가고 물을 막아둔다고 해서 계속 쌓이는 게 아니고 옆으로 다른 길로 찾아가듯이 그렇게 자리를 잡아간대요. 그런 자리를 잡아간다는 얘기가 결국은 그 도로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그런 정체나 이런 것들이 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걸 무조건 단점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당연히 효과인 거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네. 불편함이 크죠. 그걸 적응할 때까지. 그래서 이게 처음 시도된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기 전부터 나왔다가 결국은 자빠졌어요. 정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뭐 이제 지난 2016년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건설교통부가 전국 강력지자체별로 도시철도 기본 계획을 좀 수립하라는 이야기가 이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국비를 조금 지원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추진을 하겠다,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당시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뭐 창원, 마산, 진해를 연결하는 뭐 도시철도를 좀 구상을 했었습니다. 뭐 이제 마창진이 통합되기도 했고 뭐 2010년도에 통합되기는 했지만 뭐 이제 그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급물살이 탔었는데 뭐 이제 그 아까 앞서 나왔던 그 트램 방식으로 이제 노면 정차 방식으로 조금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박완수 전 시장이 이제 이걸 추진을 했었는데 뭐 예타도 통과를 했었어요. 그런데 창원 도시철도 사업 검토를 위해 민간협의회라는 이 협의체가 하나 구성이 되면서 이걸 만들면 연평균 300억 적자는 기본이고 또 교통개선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 민간협의회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다가 그 뒤에 있었던 이제 안상수 전 시장이 이 민간협의회의 이 주장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이 전면 백지화가 되거든요. 이 사업이라는 게 도시철도 사업. 그렇죠, 도시철도 사업이. 네. 그런데 이 처음 이제 노면 전차에 대해서 추진하던 당시에 이 시민단체들에서는 이런 이 노면 전차 자체는 반대를 하지만 이 BRT 간선 급행 버스 체계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허 시장이 이번에 내놓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창원시가 원래 도시철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15년이 넘어서 바뀌고 논의 끝에 BRT로 이제 정해져서 추진이 된 거고 사실 대중교통 체계 발전은 이제 도시 발전의 전제 조건이거든요. 도시가 발전하려면 승용차 도시는 다 이제 쇠락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기본 전제 조건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창원의 어떤 특성을 잘 반영된 창원형, 부산하고도 다르고 서울하고도 다른 창원형 BRT 구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썰앤썰에서는 창원시 BRT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먼저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각자 한 줄 평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 기자. 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SBRT를 통해서 결국은 트램, 약간 무산됐던 이런 새로운 교통수단까지 조금 탄생하게 바라는 차원에서 창원 시민 전체가 BMW를 타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BMW는 버스 메트로 워킹입니다. 그 메트로 대신에 이제 그 BRT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표 기자. 예, 그냥 간단하게 저는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을 하진 않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위해서는 뭐 빠르고 안전하게 버스도 빠르고 안전하게 사업도 빠르고 안전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다시 하세요. 다시 하셔야 돼요. 지금 반대 토론자로 모셔야겠네요. 가끔 드라이브하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는데 참 제약이 많더라고요. 네. 뭐 용어이 없긴 하지만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은? 대중교통 개선이 바로 민주주의고 환경 보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도나 버스 수송 능력이 승용차의 10배, 8배, 10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론적으로 줄어드는 연료 소비율이라든지 그 허비되는 시간 이런 것들은 엄청날 겁니다. 부가가치가. 이 시스템이 빨리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 동영상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많이 달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들 여러분들을 위해 눈치 보지 않고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겠습니다. 열혈 기자들의 100% 리얼 취재 뒷담화 쇼 경남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